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부하러 오시는 선생님 계신데 지금 정유생이야. 나이 좀 꽤 되셨죠? 66, 67이나.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자기보다 한 3살 많은 이제 할머니가 계신데 그 페이지 주스로 다니시는 분인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좀 내놓으면은 그걸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렇게 항상 지나가면서도 그 종이 한 장이라도 있으면 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자주 오시니까 이렇게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하다가 요즘에는 언니라고 그러는데 언니 잠깐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먹고 가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 표정이라든가 본인의 마음이 있잖아요. 약간 그 친근감 있게 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보통 나이 한 3살 많으면 되게 존댓말 하잖아. 그러면 사람의 존댓말 계속하면요. 더 이상 가까워지질 않아. 형식적인 거밖에 될 수 없어. 그냥 안녕하세요. 또 오세요. 이렇게 돼. 우리가 흔한 얘기는 관공서에 가는 거랑 똑같아.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정유생 공부하러 오신 선생님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표정도 좋아. 말을 끝에 가면은 존댓말은 아닌데 반말도 아니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상대편한테 편하게 만들어. 언니 들어왔다 커피 한 잔 먹고 가. 뭐 이래. 그럼 상대편이 기분 좋겠죠. 아이고 할머니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들고 가세요. 이러면 그거 부담스럽잖아. 그래가지고 몇 번 와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본인이 해주고 그랬나 봐요. 힘들고 좀 안 됐잖아. 종이 주스로 다니니까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도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몇 번 하다가 언니나 사주 공부하러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것 좀 풀어줘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나 봐. 근데 내가 사실 지금 아직까지 공부 많이 안 해서 다 풀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좀 풀어달라고 할게.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역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공부해서 한 1년 8개월 됐나? 그랬을 거야. 근데 지금 이제 한참 재밌을 때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적어가지고 와서 맨날 물어보는 거야.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해야지 공부 잘 하시는 거야. 안 물어보면 잘 몰라.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지나가라면 또 잊어먹어. 그러니까 가능한 메모해가지고 사주를 이렇게 본인이 풀어보고 또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온 분은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사주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사주는 우리가 이제 보통 불바다 사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거 다 타버리잖아.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이렇게 강한 불에 이렇게 다 태워버리는 거야. 다 태워버리니까 내가 쥐는 게 없잖아.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 주스로 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풀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오늘 이런 사주도 보기도 쉬워요.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들으실 때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소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연히 한 20여 분 정도 듣다 보면 내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 공부는 그렇게 우선 들어오는 것만 내가 익히면 돼.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처럼 새 책을 받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관심만 가지고 내가 귀에 들어오는 것만 좀 익혀나가면 된다.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사주를 부담 없이 재밌어요. 나이 60 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 없고 마땅하게 알바하기도 힘들고 이런데 그냥 무료하게 지내면 너무 지루해. 근데 이게 사주에 관심 가지고 이렇게 자꾸 궁금한 거, 새로운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시면요. 정말 재밌고 시간도 잘 가. 그래서 오늘 한번 보면은 이런 거야. 이 사주가 갑오년, 신미월, 기사일,
갑술 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 어느 정도 이제 이걸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내가 태어난 날 이 하늘의 이 기운이 이 사주의 주인공이야. 요게 이제 기토라는 거예요. 기토. 요건 간목, 신금, 간목, 오화, 미토, 사화, 술토. 제가 이거 들으시는 분이 이 배운 그 수준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이게 항상 제가 이거 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같이 똑같이 맨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끼리 오시면 쉽게 설명하면 편한데 또 중간에 배운 분들 계시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거 얘기하면 또 이렇게 또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 오늘은 이 사주를 가져오신 정유생 선생님이 일단 가져오신 거니까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강의를 드릴게요. 자, 우선 요게 이제 간목이랑 이거는 양이야, 양. 음양에서. 요 신금인데 금 중에서 요 기토는 토 중에서 간목은 나무 중에서 양목. 요거는 술토인데 요거는 토 중에서는 양토. 요 사화는 불 중에서 양화. 미토는 토 중에서 음토. 요 오화는 불인데 음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구조가. 그럼 요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폐지 주스로 다닌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지난 시절에 돈도 많이 벌어놨다든지 직장 다녀서 뭐 퇴직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것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기 목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사주는 이 오른쪽에서 이게 지금 태어났을 때죠. 여기 청장년, 중년, 말년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남자는 남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렇게 어렸을 때 만나는 뭐 남자 친구 정도 그 정도로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육신이라고 그러죠. 나와의 관계가 요 박스 안에 들어있을 때 가장 나한테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요 정도 없다고 봐야 돼. 무정하다. 그럼 여기 나와 가까이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말년이죠. 이거는 이제 유년 시절, 청장년, 중년, 말년. 이거 말년에 여기 남편이 있다는 거는 남편이 나한테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여기 월주에. 이쯤에서 혹은 내 바로 밑에 여기 남편이 있을 때는 나한테 유정한데 이렇게 자식 자리에 있으면 잘못하면 자식처럼 나한테 어떻게 돼? 일거리만 만들어주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가 자 기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공망이라고 해요. 공망이라는 건 쉽게 설명드리면 인연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 근데 남편이 있는데 인연이 약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남자가 경제력이 없다든지 직업운이 없고 혹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본인이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자영업을 했을더라도 돈을 많이 벌든지 하여튼 이런 거하고는 다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인연이 약하니까 이 주인공은 남자의 어떤 덕 혹은 남자에 의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여기서 자 강한 부에 다 태워버려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써놓은 이유는 여기에 보면 먼저 사, 오, 미 이렇게 있죠. 요걸 우리가 이제 방합이라고 해요. 방합 혹은 방국 계절합. 여름이 사, 오, 미. 요 3계절이 여름이잖아요. 3계절.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거 지금 삼복도의 터죠. 여름 중에서 끝에 삼복도의 복사열의
한참 강하게 일할 때니까 엄청 덥죠. 이때 삼곡도 이때. 그래서 이 방합이라는 거는 방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방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계절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요게 우리가 계절이잖아요. 요 자리에 4, 5미 중에서 한 자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요 미가 있죠. 그 요게 4, 5미 하면은 요게 요렇게 세 글자가 만나서 자, 초봉, 중봉, 그 다음에 늦더위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로 쌓여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요 오하고 요거 술토가 만나면 이게 또 우리가 삼합으로 왔을 때 인, 오, 술 요렇게 만나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빠지고 요 왕지가 요 왕지 있죠, 왕지하고 지금 이 끝에 요거는 생왕묘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만났을 땐 에너지가 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만났을 때 불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은 다 불이 되죠. 그러면 이게 나무는 돼요. 목은 목생화를 하겠죠. 여기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타버렸어. 그럼 원래 이 기토는 우리가 이제 습토라고 해서 자, 씨앗을 발화시킬 수 있는 즉 생산성을 가진 이게 토야, 이 토. 그런데 이 불이 이렇게 강하니까 이게 다 말라버렸겠죠. 이 신금은 녹아내렸겠죠. 금 자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질 게 하나도 없어, 이 사주에서는. 자, 본인도 지금 내가 이 문전옥답이니까 뭔가 봄이니까 하다못해 상추를 심어놓더라도 이게 자랄 수가 있는데 이게 불이 이렇게 강하니까 내 땅 자체가 말라버리니까 나도 상추를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토가 할 일이 뭐예요? 토는 나무를 키우는 거잖아요. 나무나 뭐 채소, 흔한 얘기. 그러니까 토가 지금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 무토는 요건 말라 있는 거예요. 건토예요, 건토. 요건 습토. 그러니까 사주에 기토가 있는 사람은 이 습토가 있기 때문에 습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현실적이라는 거야. 이 무토는 생명을 키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신 세계를 추구하니까 어떻게 돼? 이 무토는 되게 큰 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신적인 세계를 자꾸 관심을 갖는 거야.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현실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지에 깔고 있는 기운들이 다 불로 변했고 여기다 또 이 간목이 또 이렇게 도와주죠. 그 전체 불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본인도 생산시킬 수 없는 땅이 안 돼 버리고 여기 옆에 있는 신금도 다 녹아내렸으니까 금으로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뭐 여기서 할 일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지금 역할을 못 하는 거야. 어쨌든 여기 멀리 있는 아주 이른 나이에 결혼했으면 남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돼? 불쏘시개가 돼버렸죠. 여기도 불쏘시개 돼버렸죠. 그러니까 남자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무능력한 사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복 없죠? 자식이 요게 자식이에요. 신금이. 우리가 식신이라고 하는데. 원래 식신은 일간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신인데 식신이 이 관을 극을 해버리니까 지금 나를 보호해주는 건데 이 신금이. 그런데 자식이 나를 보호보다 해주지 않는데 이게 녹아내렸으니까 자식이 자식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주인공이 자식하고 이렇게 무슨 원수지간이 돼서 전화 같은 거 이렇게 안 하고 끊어버린 게 아니라 이게 그쪽도 살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연락도 안 오지만 나도 이렇게 그런 전화해서 뭐 하면은 좋은 얘기 안 하겠죠. 자식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연락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돈이라는 건
수인데 여기 수가 한자도 없죠. 이 토극 수에서 수가 있으면 요 자체가 있으면 요것이 돈인데 여기에 보면 이게 수가 지금 한자도 없어요. 금이 하나, 그 다음에 목이 하나, 둘, 두 자. 그럼 토가 하나, 둘, 셋. 화가 하나, 둘. 자, 이렇게 되면 8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주인공인데 토를 생해주는 게 화야. 화생토. 그러면 이 5글자죠. 그러니까 전체 8글자 중에서 5글자니까 이 에너지는 강하게 타고났는데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다 보니까 이 강한 기운이 다 에너지가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없죠. 자식복, 남편복, 돈복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 지금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경제적인 게 없으니까 의식주 해결하기가 힘들겠죠.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체가. 거기다 이제 본인의 어떤 성격 같은 걸 보면은 이 조한 기운이 강해서 겉으로 드러났을 때 따뜻하게 사람들하고 말씀도 잘 안 나누고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어느 일정선을 넘질 않기 때문에 이 조한 기운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 상대편이 느낀다는 거야. 저분이 이렇게 얘기를 잘 하는 것 같지만 어떤 거리를 두고 뭔가 얘기가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터놓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터놓고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구조라는 거. 말을 안 해도 뭔가 얘기할 때 보면 그건 딱 이렇게 안 넣는 거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속에 조금 차가운 분도 있구나. 뭔가 자꾸 거리두기를 하는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남한테 뭐 흔한 얘기로 남한테 신선지는 거 싫고 이렇다 보니까 어디 가서 구차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허리도 아프고 힘들지만 돈 뭐 몇천 원을 벌든 1, 2만 원을 벌더라도 내가 힘들어서 내가 번 만큼 고기 먹을 만큼 벌었으면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고기 사다가 끓여 드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빵 사 먹고 아니면 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도 남한테 그렇게 뭐 존심상하게 뭘 자꾸 부탁하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더 힘든데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그렇게 동생처럼 아주 친절하게 해주니까 조금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선생님 여기 오신 뭐 선생님이 본인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허름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데 상대편에서는 그렇게 다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요런 성격 때문에 그래요. 구조가. 그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신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공망이라는 게 있어요. 공망.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건 뭐냐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인연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로 하면 이렇게 된 잘 익은 바나나를 들고 가다가 바나나를 이렇게 떨어뜨렸어. 그럼 떨어져 갖고 이렇게 반쪽 딱 날아가 버리죠. 그럼 여기 흙에 묻으면 이건 못 먹는 거야. 그럼 요거만 먹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50%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돈을 50%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공망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말년이 이렇게 공망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도 어떻게 돼요? 50%밖에 일한 보람이 없다는 거야. 이 공망이라는 신사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편도 없는 데다가 자식복도 없고 돈복도 없는 상태에서 이 공망이 말년에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 폐지 줍는 거 맞아도 제대로 된 폐지 같은 게 이렇게 딱 주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죠.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리아카 끓고 조그만 거에다가 유모차 같은 데다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시잖아. 그래서 보면 같은 나이대 보더라도 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휴지를 모아놓은 데 가서 박스가
박스 같은 거 그걸 잘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니까 매번 그냥 종이 몇 장,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신문지 조금 쌓아놓고 이런 거만 주워 오신다는 거야. 그게 바로 공망이라고 하는 공망.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결과가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공망이라는 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분이 보실 때는 이 뭐든지 조건이 잘 안 좋죠. 열심히 일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 능률적으로 일하는 게 안 되고 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본인의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야. 이 불바다 속에서 이 깃털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촉촉한 게 깃털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불기우대에 말라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은 살아있다 하지만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구조가. 그럼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를 접더라도 같은 나이대 같은 여자라도 훨씬 다른 사람들은 많이 주워다 쓰레기를 페이지를 이렇게 팔고 하면 돈을 좀 제대로 벌 수 있다는 거. 조금이라도 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좀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런 작용, 공망작용, 혹은 내 환경이 내 생명조차 위협받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가운데서 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이제 공부하러 오신 분이 사람의 마음이 참 따뜻해. 정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지나가다 보이면 언니하고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먹고 가야지 이렇게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커피 한 잔이 돈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을 서로 훈훈하게 그렇게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그 동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우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교에서 보통 얘기하죠. 난 돈이 없어서 누구한테 기부하고 뭐 이 돈을 저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런 말이 나와요. 말 한마디라도 내가 따뜻하게 해주면 그것도 보시다 이렇게. 말보시. 꼭 돈을 써서 어디다가 물론 여유가 있고 좀 본인이 여건이 좋아서 뭐 돈을 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돕는 것도 보시하는 거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내가 보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길을 모르는 사람한테 길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보시고 또 힘들어하는 분한테 용기 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려우신 분이 이렇게 조그만 유모차 같은 데 이렇게 휴지를 싸서 이렇게 밀고 다니시잖아. 그러면 조금 언덕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밧줄만 할 때 힘들면은 그 줄이라도 한 번 더 힘껏 묶어서 이렇게 가시게 하면은 갖다 떨어질 일은 없잖아. 그것도 큰 보시라는 거야.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아주 작은 그 소소한 행복 같은 걸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의하고 있으면서도 막 이렇게 눈에 이렇게 선형이 이렇게 보여 할머니들 이렇게 휴지 얼마 주워가지고 꾸부리고 다니면서 올려가지고 그 끈도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슬쩍 걸쳐갖고 좀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조금만 흔들흔들하다가 그러면 그것도 다 쏟아져. 그것도 주워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끈을 이렇게 붙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하는데 조금씩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큰 거를 도와준다는 게 보다 아주 소소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그 어느 한 분한테는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고 그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그냥 아주 일반적인 거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거지만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이걸 이렇게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은 유튜브 보시면서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실적인 우리 할머니 얘기를 우리 공부하러 오신 분이 언니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참 저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강한 불에 여기서 강한 불은 불났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주에서 이렇게 불 기운이 강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무는 불쏘시개가 되죠. 그러니까 불이 더 강해지죠. 그런데 이 토는 촉촉하게 젖어 있는 땅인데 이 주위에 불이 이렇게 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금인데 이건 다 녹아내리니까 보석으로서의 가치 역할을 못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 사람 관계를 따지면은 요 주인공 입장에서 이건 식신이라고 해서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신도 되겠지만 사람으로 치면 이건 자식인데 자식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조금 들으시는데 좀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 공부는요, 제가 숙제 내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우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이제 들으셔도 관심만 가져도 사주는 재미있고 또 공부할 맛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우연히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도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